자, 218페이지 환지 방식. 자, 우리 앞 시간에 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하고 그리고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환지 예정지 처분하고 그리고 환지 처분 등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실까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대표적이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집가,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정보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죠?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환지 계획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있으면은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 잠깐만 다시 복습하고 환지 애정지 처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환지 애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때 환지 처분 절차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에게 공람됩니다. 이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고 그 기간 중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준공사를 신청해요.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준공사 있으면 준공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네. 환지 처분, 환지 애정지 처분, 그리고 환지 계획이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 테마가 돼요. 세 가지. 우리는 앞 시간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환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죠. 그때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환지 계획 내용. 외워야 됩니다. 환지 계획이란 첫 번째,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이란 1번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 환지 설계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갑에게 환지될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로 하고 또 면적은 얼마로 할 건지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할 건지 입체 환지 대상은 어디에 있는 어떤 건축물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환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시도 환지계획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환지계획을 보면은 종전 토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이 현금으로 청산해줄 대상인지, 몇 번지 몇 천 건축물이 현금으로 청산해야 될 대상인지, 몇 번지에 있는 임야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런 금전 청산 대상을 환지계획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된다니까. 그래도 이제 앞 시간에 한번 들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들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가 되는지, 그러면은 채비지가 한 곳만 있을까요? 여러 곳이 있을까요? 여기저기에 채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 비용을 채비지 팔아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수만 제곱미터가 분양, 수십만 제곱미터 분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채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째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인지, 몇 번째 몇 제곱미터 채비지인지 전부 환지 계획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니까.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보류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죠? 채비지. 그 다음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 됩니다. 그 환지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4개를 지금 뽑아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줄줄 나와야 돼요. 환지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내용으로 하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와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게 낯설게 느끼지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아파트나 상가가 많다고 그랬죠? 아파트나 상가 일부하고 그 아파트나 상가가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 뭐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전 원주민,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가 교부되는 겁니까?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됩니까? 아파트나 상가 등 입주권이 교부되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했지 뭐. 그러면은 이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100% 입주합니까? 또 입주권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걸 시가가 1,500인데 평당 1,100만 원에 받아서, 1,000만 원에 분양받아서, 입찰제 받아서 1,200만 원에 팔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 버는 거죠. 옛날에는 그 분양권 입주권 전매가 자유로웠기 때문에요. 그때는 먼저 아는 사람이 전부 돈을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 닦지 않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다니까. 우리가 적금을 느껴서 1,000만 원 적금 넣으려고 10년, 20년 전에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적금을 넣을 때 그거 한 장 사고 팔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고 하는 거죠. 10장이면 1억을 버는 거죠. 그랬었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까 뭐죠? 주택법상 투기 과일지구. 그러면 투기 과일지로 묶이면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가 허용됩니까? 규제받습니까?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투기 과일지구가 뭐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를 목적으로 투기 과일지구가 지정됩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한번 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의 땅은 누구죠?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100번지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잖아요. 갑이었고,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받은 거예요. 택지를 환지받은 거죠. 제곱미터당 땅값이 500만짜리를 받은 거죠. 와, 제곱미터당 10만원짜리 땅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받았고 제곱미터당 500만원짜리 택지를 받은 거죠. 10만원짜리가 500만원, 50배가 오른 거죠, 땅값이.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요. 그 밑에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은 400번지. 도시개발이 끝나고 400번째 조성된 상가용지를 받았어요. 상가용지를 300제곱미터를 환지를 받았고요. 상가용지를 받았고요. 제곱미터 땅값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제곱미터당 500만 원짜리를 환지받고 누구는 5천만 원짜리를 환지받았어요. 근데 값 돌리는 얼굴이 말이 아니야. 못생겼어. 그래서 제곱미터당 500만 원짜리 환지 줬고 을은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기니까 평당 5천만 원짜리 환지를 결정해 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이 얼굴이었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은 잘생겼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저처럼 못생긴 사람은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어떤 용도 지역의 환지를 반영에 따라서 땅값이 천차만별이잖아. 그러면은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가 설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얼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학벌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환지 설계 기준이에요. 환지를 설계할 때는 다음을 기준으로 해라.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니까 그 환지 설계 기준을 우리는 법에서 무엇이라고 한 거죠?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봐요. 여러분 교재 보면 219페이지 봐요. 219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지 방식의 내용에서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환지 방식이 아니고 적어요. 뒤에다가 부제목을 쓰세요.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적어요.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환지 계획 내용을 배웁니까? 환지 방식의 내용을 배웁니까? 환지 계획 작성 기준입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즉 환지를 설계하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원칙 봅니다. 원칙 내려와요. 원칙 보면 읽어볼게요. 환지 계획은 그렇게 하면 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지 계획은 그럼 잠깐만요. 환지 계획 내용 1번이 뭐죠? 환지 설계잖아. 그래서 그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환지를 설계할 때는 그 뜻이야. 제일 시작할 때 환지 계획은 이 말이 뭐죠? 환지를 설계할 때는 이 말이야. 환지를 설계한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를 결정해 줄 건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는 여기요. 100번지 갑의 1000제곱미터 농지가 종전 토지잖아. 이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를 토지. 그 뒤에 봐요. 종전의 토지 동그라미예요. 5글자. 환지 설계는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의 토지하고 그 다음에 환지 동그라미 두 글자.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줄 거죠? 자, 위치 줄 거요. 동그라미 1번 쓰세요. 지목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위치 지목. 면적 줄 거고 동그라미 3번. 계속하세요. 토질 4번. 수리 5번. 이용 상황 6번. 환경이 몇 번이죠? 7번. 그렇게 해놓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고개 드시고 이해하셔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개를 종합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때 봐요.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하면은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 새로 환지될 토지에 위치,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하면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하죠? 3가지. 이것을 면적주의라고 그래요. 면적주의라고 그래요. 면적주의 입장이라고 그래요. 밑에 적어놨잖아. 면적주의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뒤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몇 개죠? 4개. 뒤에 4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설계하자는 주장이 있어. 이것을 평가주의라고 그래요. 평가주의라고 그래요. 평가주의. 우리는 현재 도시개발법은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 입장하고 평가주의 입장을 합친 거죠. 이것을 절충주의라고 그래요. 절충주의라고 해요. 절충주의가 뭔지 알겠죠? 면적주의 입장하고 절충주의 입장을 전부, 이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환지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뭐라고 합니까? 절충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원칙은 면적주의 원칙입니까? 평가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이라. 이걸 외울 때 봐요. 외울 때 이렇게 봅니다. 이거 천문에 걸쳐 따서 위치, 지목, 면적. 여기가 읽어보세요. 위지면. 무슨 면? 위지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3개까지 읽으면 토수리.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하는 거야. 위지면, 토수리에 살고 있는 환이야. 위지면, 토수리, 환.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면적주의 원칙입니까? 평가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이고, 그때 절충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환지를 정할 때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에 무엇을 고려하자는 겁니까? 7가지가 뭐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오는 거야.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면적주의입니까? 평가주의입니까? 절충주의입니까? 절충주의. 절충주의에서 주장하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 7개를 어떻게 오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오는 거죠. 다시 환지계획 작성 원칙 7개 어떻게 왔죠?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그렇게 오면 되죠. 여기 보고 합니다. 이거 뭐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자는 입장을 절충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지면 토수리 환은 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다 몰라요. 설명할게요. 이런 뜻이야.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봐요. 잘 들으세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주라는 이야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무엇이 같아야 된다? 위치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지였으면 새로 환지될 토지의 지목도 대지. 잡종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잡종지.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천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면적 비율은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을에게도 토지 부담률 50%, 병에게도 토지 부담률 5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질. 도시개발하기 전에 땅이 항토 땅이었으면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항토 땅 주고, 진흙 땅이었으면 진흙 땅 주고, 사질토였으면 사질토 주고, 이게 토질이야. 수리는 수리관계. 물을 이용하는 관계야. 물을 이용하는 건 수리관계.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봐봐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갑의 종전 토지가 하천에 접하고 있었으면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잖아. 하천이 가까우니까.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갑에게 환지를 줄 때는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천에 접한 땅을 주라 이 말이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수리관계고, 수리관계가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수리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수리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용 상황.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이용 상황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환경이 같아야 돼. 이렇게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 똑같도록 환지를 설계하라는 주장을 절충지라고 하고,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환지가 결정되면 청산 절차,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될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적응환지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원칙은 적응환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적응환지 원칙.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질서에서 환지 설계 기준은 면적주의 원칙입니까? 평가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입니까? 절충주의 원칙이라고 해도 되고, 절충주의 원칙에 따라서 7가지가 똑같이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절충주의 원칙으로 해도 맞고 적응환지를 원칙으로 해도 맞는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 된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환지. 오늘 이제 1월달부터 여러분이 그 도시개발법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본적인 개요와 설명을, 용어 해설을 현장을 통해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튼실하면은 1월달에 강의 듣기가 너무 편하고 재미있어요. 이게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환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알아둘 수가 없다고. 적응환지까지 다 배웠죠. 이 적응환지에 대해서 특례가 있어, 특례. 그럼 아까 봐요. 아까 도시개발 하기 전에 앞 시간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았잖아. 갑의 종전 토지하고 환지받은 토지 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다르죠? 그러면은 적응환지가 적용됐습니까? 특례가 인정된 겁니까? 특례가 인정되는, 인정되는 특례가 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9개를 이 원칙을 알면은 특례에 1월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환지계획 작성 특례 9개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오늘 몇 개를 배운 게 있어요. 정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등은 환지계획 작성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가 되는 거예요. 특례. 이 9개를 줄줄줄줄 말할 수 있게 돼요. 1월달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끊임없이 신도시가 개발될 텐데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거기서 나중에 부동산 영업을 해야 될지 조금 들었죠. 환지를 받으면은 수천 명이 환지받은 땅에 직접 건축합니까? 대부분 매도합니까? 환지받은 땅을 매도하잖아. 그 물건을 누가 구해야 되죠?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환지계획구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전부 환지받습니까? 현금으로 청산받습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환지로 받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을 받는 거야. 청산금 수십억, 수백억을 받아서 장롱석에 넣어둘 텐데 그분들이 땅 사고 빌딩 살 때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 토지나 건축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죠? 지역지구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공법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 수백억, 수십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믿고 부동산 투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분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빌딩과 땅을 여러분이 컨설팅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원룸하든지. 근데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또, 원룸하는 저도 막 그렇게 또 댓글 달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원룸 열심히 해서 또 그쪽으로 소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요. 사실 돈 잘 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경험이 쌓이고 돈도 좀 벌리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땅하고 다른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전축 쪽 상가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죠? 네. 다 땅하고 뭐 전부 도시개발 구역에 가서 일하라는 건 아니잖아. 자, 지금까지 이제 제공 환지까지 다 배웠습니다. 용어는 배웠고 지금부터 이제 환지 예정지 들어갑니다. 환지 예정지. 이런 교재는 여러분 218페이지 봐요. 218페이지 보셨습니까? 21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환지계획인가 실질계획인가 찾으셨습니까? 218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림 봐요.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제일 차에 보면 실질계획인가가 보이고 오른쪽이 뭐죠? 환지계획인가. 그 뒤에 뭐죠? 착수. 그 밑에 보니까 뭐죠?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나와 있죠? 네, 여기 환지 예정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을 설명합니다. 고개 드시고 설명드렸습니다.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처분. 저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작년 2020년에 시험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2020년이죠? 2020년에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지금 제가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게 안 됐다면은 지금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 수업 듣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남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개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 설명합니다. 집중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종전 토지. 여기는 종전 토지 100번지입니다. 종전 토지 100번지이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죠. 누구 거? 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갑의 농지였죠.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이제 환지 계획이 뭔지 알죠?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자 갑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잖아. 그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야. 그럼 잘 봐요. 흐름을.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신도시개발이 끝나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을 환지를 줄 거라고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하게 돼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한번 봐요.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에 들어가죠? 그걸 머리에 담고 따라오세요. 그것을 머리에 딱 넣고, 그러면은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택지입니까? 농지입니까?
농지잖아.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백번지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럼 갑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 시행으로 계속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토지 소유권, 백번지 종전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전 토지를, 백번지 농지를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수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하루 이틀입니까? 수년입니까? 수년 동안 진행되면 수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권을 설정했으니까 공짜입니까?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 냅니다. 연간 임대료 2,000이에요. 연간 임대료 2,000만 원 내고 있다니까. 2,000만 원을 내고 있어. 그런데 종전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합니까? 해지하려고 합니까? 해지하려고 하니까 임차권자, 용익권자의 권리관계가 안정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불안정해집니까? 불안정해지잖아.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자 갑은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있지만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고 그 토지의 임차권자도 종전토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갑에게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번지 500층 땅 아닙니까? 이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면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가 이 새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 대신에 100번지 농지 대신에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 즉 200번지 500정도의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가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여기서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출처에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종전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그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절차,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에게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려면은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세 가지를 통지합니다. 알린다 이 말이야. 세 가지를 통지해야 됩니다. 뭘 알리냐면은 환지 예정지의 위치를 알려요. 즉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의 위치는 200번지라고 위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면적, 환지 예정지로 지정될 토지의 면적을 알려줍니다.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면적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를 찾아가서 뭐 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알려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언제부터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지. 시기. 이걸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2020년 12월 2일 12월 2일이라고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면은
2020년 12월 2일부터 각각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은 환지정지에 가서 법적으로 종전토지하고 동일하게 뭘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수익을 대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종전토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법상 사용수익 같은 권리가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환지 예정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종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토지와 동일하게 사용수익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입니다. 이걸 리피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돌려가면서 반복하면서 혼자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궁금한 게 많을 거야. 엄청 많아요. 이걸 듣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도시개발구역과 공사가 시행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받더라도 사용수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공사 시행으로. 그럴 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궁금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아야 돼요. 1월달에 하나씩 이제 그 수수께끼가 풀려가게 되니까 그 전에 스스로 캐션 마크를 붙여놓고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한 거니까. 우선 환지 예정지 처분이 완화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전후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야. 신도시 개발 사업이.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 끝나면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뭘 하게 됩니까?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네, 그 개요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환지 처분이 별도로 뭐 타이틀은 없어요.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교재 잠깐 앞에 오실래요? 교재를 앞쪽에 와보세요. 209페이지 오세요. 209페이지 오세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오셔서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과 국토기획법 규정 여기는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환지는 동그라미 하죠. 이제 환지가 뭔지 알죠? 도시개발사업 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교부해주면 뭐죠? 환지 동그라미 해놓고 환지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자 넘겨봅니다. 채비지가 뭔지 알고 있죠? 채비지가 뭔지 알고 있죠? 채비지 동그라미 하시고 채비지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잠깐만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체에서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이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죠? 채비지. 거기 교재를 10번 읽어보는 것보다 설명하면 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211페이지. 입체 환지가 뭔지 알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담하여 건축물의 일부하고 아파트,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된 거 맞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입체 환지.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담하여 땅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아파트 구분 소유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구분 소유권과 그 아파트가 있는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 무슨 환지죠? 입체 환지. 대충 이해가 됐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 내려와요.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 알죠? 저 밑에 토지 부담률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째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째 1000제곱미터 농지를 그대로 환지받습니까? 일부는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땅을 부담해야 되죠. 그때 종전 토지 소유자의 전체 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토지
부담률 배웠고,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제.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네. 이제 고개를 드시면은 됩니다.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설명할게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이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자, 환지 처분이란 한번 적어볼까요? 환지 처분. 필기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적으십시오. 환지 처분. 아무것이라도 적으세요. 교재 218페이지, 환지 방식 위에 적어도 좋고, 아무것도 적으세요. 환지 처분. 준비됐나요? 다시 해야지. 준비됐나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 내용을,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내용이 뭔지 알죠? 환지 설계,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등을 내용을 하잖아요.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 그래요. 환지 계획의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에요.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갑의 농지였죠. 종전토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이 환지 계획에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갑의 환지로 하겠다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 환지 계획으로 정한 200번지 500제곱미터 택지를 갑의 환지로 법상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인 거야.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토지와 갑에게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 환지 계획.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 택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처분.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1번지,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했어. 제목이 그럼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은 뭐죠?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201번지 일부를 경비에 충당하도록 채비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무엇이 되는 거죠? 환지처분.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법적으로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입문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고요. 다 빼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듣기 위한 최소한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문과정에서 빠진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을 만드는 과정 등등은 이제 1월 달에 기본 이론 시간에 교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에서 하이라이트는 도시개발 구역이었습니까? 수용 방식이었습니까? 환지 방식이었습니까? 환지 방식이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고요. 이 환지 방식만 제대로 잡으면은 도시개발법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여기서 다 무너지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 부동산을 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